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8월 7일, 8일 요렇게 뭐 금토죠. 금토일 요렇게 저도 휴가를 다녀와서 일요일 날 지금 방송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금요일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.39%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0.41% 양시장 나란히 상승 마감은 했지만 최근에 어떤 올라온 추세에 비하면 약간 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는 듯한 모습은 보였어요. 그래서 저도 금요일날 장 초반에 현금 확보를 살짝 좀 해놓고요. 그러다가 장 오후에 흐름을 보고 조금 신규 매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다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구간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. 전체적인 추세는 저는 뭐 아직까지는 고점이 안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.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900까지 다이렉트는 못 가더라도 900포인트를 찍으러 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아주 심리적으로 흔들릴 만한 큰 조정은 없이 일단은 뭐 한 880에서 900 정도 구간, 네, 요 정도 구간까지는 한번 일단 터치는 하고 요 구간에서 뭔가 좀 저항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,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아직은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저 개인적인 전략일 뿐인 것이고요. 시장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대응하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야 되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비중을 바닥부터 여기까지 거의 뭐 70에서 뭐 100% 사이에서 비중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왔거든요. 그러다가 금요일날 오전에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뭔가 시장의 수급 자체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조금 대형주 쪽으로 이동하는 느낌도 좀 들고 해서 뭔가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되어질 수도 있고 시장이 혹시 조정이 생각보다 깊게 온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장에 저희가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고요. 오후장을 좀 지켜봤습니다.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오후장에 돌리지 못하고 좀 이런 식으로 꺾이는 분위기가 나오면 추가로 현금 비중을 확보한다거나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다음 주 장 초반에 다음 주 초반에 시장 흐름을 보고 나서 좀 전략을 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 후반 들어가지고요. 한 2시 넘어서부터 살짝씩 돌리기 시작하더니 2시 반부터서는 외인까지 매수 가담을 하면서 종가상 다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죠. 그래서 저희도 비중을 살짝 조금 늘려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 요 정도 구간 안에 800 한 7, 80에서 900포인트 요 정도까지는 터치가 한 번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,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. 오히려 이런 저항대를 앞둔 구간에서 약간의 그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이때 현금 비중을 많이 좀 만들어 놓고 부딪히고 좀 조정이 나오면 만들어 놓은 현금으로 어떤 그 신규 전략을 좀 짜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일단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. 최근에 보면은 조금 이제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. 뭐 하루 이틀 반짝하고 말았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좀 한 2, 3일 연속적으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려들고 있는 시장의 어떤 그 현상을 캐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코스닥보다 상승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, 그리고 앞으로 또 뭐 이제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려서 한 요 정도까지 2500포인트는 조금 너무 좀 많이 남았죠. 그래서 한 요 정도 잡으면 2400 한 50포인트 정도까지,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코스닥보다 일단은 코스피가 뭔가 좀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코스피 대형주 종목들로 주목을 할 필요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
뭐 꾸준히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계속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한없이 강하게 흘러가기는 좀 힘듭니다. 언젠가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흐름 자체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씩 계속 앞서갈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는 여기 있는데 코스닥만 홀로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언젠가는 계속해서 키 맞추기는 되면서 어느 정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코스피가 조금 그동안 오르지 못한 상승폭을 좀 만회하기 위한 그런 어떤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먼저 복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서울바이오시스고요. 저희가 요때 흐름에서 좀 접근이 들어갔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코로나 살균 공기청정기를 출시하면서 상한가가 만들어졌고 이때부터 좀 주목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종목인데 여기서 이렇게 기준봉 뽑고 이런 식으로 제가 8월 6일 방송에서 다우데이터랑 뭐 한국알콜 같은 종목들 저희가 매매해서 익절하고 나온 종목들 이제 삼각 수렴 후에 상방으로 돌파를 했을 때 급등이 나오는 확률이 되게 높다. 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었는데요. 어떤 그 차트들을 돌려보시면 거의 다 어떤 한번 시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가는 과정을 거쳐요.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물론 이런 식으로 바로 파동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간을 충분히 갖고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. 이런 식으로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한 번, 두 번 만들어냈던 저항대를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렴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차트 자체를 우리가 넓게 좀 보게 되면 거의 다 이런 형태를 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떤 저항대를 두고 저점은 점점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이 수렴의 끝에 구간에서 돌파를 이뤄내죠.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당연히 이때 어떤 그 뉴스나 재료 이슈가 있어지면 더 좋은 거고요.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시켜 놓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의 어떤 파동의 형태가 점점 이 진폭이 좁아집니다.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수렴의 끝에서 요때가 어떤 그 매수의 맥점이 될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렴의 과정을 거치다가 모든 종목이 상방으로 틀지는 않아요. 수렴의 과정을 거치다가 이런 식으로 툭 하고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얘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, 수렴의 과정을 거치다가 상방으로 고개를 들으면 뭔가 여기서 이슈가 더해지면 한 번 더 시세 혹은 파동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켜봤고요.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는 또 지금 8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충분히 어떤 그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양봉을 슬슬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면서 5일선을 타고 가죠.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되게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. 양봉을 한 3, 4일간 계속 뽑아주면서 어떤 그 매물대를 소화해 가다가 오버슈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 저희가 이때 접근이 들어갔는데, 이날 이제 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온 게 아니에요. 근데 뭔가 좀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뭔가 하회했다라는 느낌으로 음봉을 만들어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리딩방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요거는 페이크 음봉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. 이날 그러니까 저희가 요때 조금 사고, 원래 처음 계획이 제가 저희가 비중 한 5%씩 3번 나눠서 한 15% 정도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. 그래서 좀 사고 좀 사고 좀 사고 이런 식으로 3번 나눠서 샀기 때문에 이날 뭐 음봉이 나왔어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, 이날 뭐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도 뭐 그렇게 많이 터지지도 않았죠. 예를 들면은
이렇게 음봉이 쏟아지는데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터졌다. 이거는 조금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근데 뭔가 좀 악재 같지 않은 그냥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했다는 이유만으로,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까지는 뭐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3분기부터가 더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. 그냥 놔두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. 그렇게 좀 홀딩을 하고 있었고, 이날 한 4일 정도 조정 후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. 기간 조정으로 빼는 거죠. 가격 조정이 아니라. 한 4일 정도 기간 조정으로 빼고 드디어 금요일날 좀 반등이 나왔는데,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쯤에 팔았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게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런 모습들을 뭐 분봉이나 호가창만을 보고 판단한다,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상승이 더 이어지는 상승일지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 이렇게 끝나는 상승일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비교적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어떤 뉴스가 동반된 상승이 나오면 저는 조금 길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고요. 뉴스가 없이 그냥 어떤 상승이 나오게 되면, 물론 이 무조건 HTS 상의 뉴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. 뭔가 이 종목에 대한 재료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시장의 그 뜨거운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 조금 길게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고,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상승이 나오게 되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적당히 저는 좀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서울바이오시스도 금요일날 요때 오를 때는 어떤 뉴스로 오르지 않았었습니다. 그냥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좀 그냥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, 뉴스가 정확히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습니다. 여기서 한번 뽑고 죽여놓고 여기서 뉴스를 내보내서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조금 아쉽다. 뉴스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흔히 표현하면 약간 양아치스러운 타이밍에 뉴스가 나왔는데, 뭔가 좀 정직하게 뉴스가 나와서 오른 거였으면 제가 이렇게 짧게는 안 봤을 거예요. 훨씬 더 길게 봤을 겁니다. 아무튼 서울바이오시스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고요. 그 다음에 올릭스라는 종목도 저희가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, 얘는 또 재밌습니다. 뉴스가 오히려 나왔는데,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저희가 요때 당시에 올릭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이제 길게 보면 차근차근 조금 그 전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약간 차근차근 경신을 해요. 고점을 넘겨놓고,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변동성이 크고 시원시원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뭐 차분히 그냥 매물대가 있으면 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종목이었고, 요 구간 여기 많이 이렇게 이제 지지받았던 구간을 하방 돌파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다시 올라올 땐 여기가 상당히 저항 구간이 되는 거죠. 근데 이 뭔가 좀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을 넘어서 줬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한번 파동을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저는 이해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타이밍을 좀 보고 있다가 이날 돌파시켜 놓고 지지받고 돌아 나가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번 요렇게 봉을 하나 뽑아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날 저희가 뭐 종가 베팅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고, 이렇게 있다가 금요일날 갑자기 제가 한 가지 어떤 팁을 드리면, 딱히 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없는데 얘가 갑자기 시가를,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종목이 시가 갭을 3% 이상 띄운다? 이거는 띄우고 난 다음에 뭔가 뉴스가 좀 후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
별로 이슈가 없는 종목인데 갑자기 이날 갭을 좀 띄운다 그러면은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도 이날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뉴스가 없었는데 시가갭이 5% 뜹니다. 그래서 이거 뭔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좀 제가 계속 유익 있게 좀 보고 있었는데, 요때 6만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올릭스의 RNAi 방식의 코로나 치료제가 동물 실험 단계에서 효력을 뭐 확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. 근데 뭐 예전에 비하면 좀 덜하지만 그래도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직접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래도 시세를 조금 주는 편이잖아요.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반응이 뭐 최근에는 물론 조금 예전보다는 그 핫한 분위기가 좀 덜하긴 합니다. 그래도 조금 반등은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오히려 그래서 또 하나의 팁은 뭔가 충분히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오르면 이거는 조금 버티다가 이런 식으로 폭락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뉴스가 나와서 조금 지켜보는데 전혀 어떤 그 호가창에 보면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죠. 이렇게 되면은 잠깐 들어왔던 개인들도 다 나가버리고 갖고 있던 사람들도 실망 매물로 인해서 나가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뉴스가 나와주면 이 뉴스가 진짜 좋은 뉴스고 이 종목을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거라면 거의 대부분이 바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박 이렇게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올릭스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뉴스가 나왔고, 근데 이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주가에 움직임이 없다, 그렇게 되면 조금 버티다가 훅 하고 실망 매물이 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전량 익절로 정리를 하고 나갔습니다. 그래서 두 종목 어떤 익절로 마무리가 되어졌고요. 금요일 이제 우리 시장은 뭐 테마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이제 쉬는 사이에 일단은 이제 뭐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였고요. 일단 지금 뭐 이낙연 vs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,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3파전으로 보고 있는데, 이제 이낙연 테마가,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 움직이는 어떤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? 주식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정말 한 단어로 가장 심플하게 표현을 하라고 하면 저는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. 이게 뭐 대형주가 실적 기대감으로 가든, 그러니까 실적이든 뭐 재료든 이게 뭐 실적이랑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? 허망한 망상이든, 그러니까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. 전혀 뭐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대표가 동문이거나 이렇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형성이 되어져서 가는 건데,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뭐 실적이랑 연관이 없으니까 허상이다 이렇게만 치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시장이 이걸 가지고 올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명확한 오르는 뭐 이유 명분 같은 것들을 뭐 재고 어떻게 수치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 주식을 충분히 매매해 볼 가치가 있느냐, 합리적으로 매매해 볼 만 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을 그냥 정말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뭔가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.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 잠깐 뭐 슈팅이 나왔다가 시세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. 저는 뭐 그냥 넓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주식시장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, 어찌됐건 뭐 정치 테마주도 그런 개념일 것이고, 지금 뭐 이낙연 관련주들이 시세를 쭉쭉 내다가 결국은 그 기대치가 사라지는 구간, 뭐 너무 이제 독보적인 대권주자로 발돋움하는 그 고점의 순간이 결국은 뭐 이낙연 관련주들도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 보시면
뭐냐 뭐 총리 사퇴하고 뭐 이제 대선 주자로 올라서는 그 이제 순간까지가 최고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기대감이 없잖아요. 이 이상 어떤 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. 그러고 나서 지금 이재명 테마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있고, 뭐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을 혹시라도 정말 넘어서게 된다?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. 지지율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면 제가 봤을 땐 그때가 이제 이 이재명 테마의 고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물론 그때 어떤 슈팅이 나오겠죠. 근데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갈 수도 있는 거고요. 근데 이때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감의 끝까지 온 거잖아요. 뭐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율을 앞섰다.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기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또 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분위기가 최고조로 이를 때가 주가도 역시 최고조로 치닫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. 뭐 윤석열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지지율이나 뭐 이런 측면보다는 이제 대권 주자로서 어떤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,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 스스로 나는 뭐 정치를 할 겁니다 이런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뭐 대중들의 어떤 그 기대 심리는 본인과는 또 무관하게 가는 거니까, 예전에 뭐 홍정욱 관련주가 움직였던 것도 그렇고, 유시민 씨는 뭐 계속해서 방송에 나와서 나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의 심리가 어떤 기대를 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테마주는 또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세 명의 어떤 3파전을 놓고 이낙연 테마는 당분간은 조금 뭐 관종에서 좀 제외해 놓고 있다가 윤석열, 이재명 관련주들이 피크를 찍고 조정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이낙연 테마는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아무튼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러고 나서 장 이제 뭐 오전장에 꿈틀대다가 장 후반에 거의 뭐 시장 주도주가 되어버렸던 뭐 에이스테크랑 솔리드, 뭐 정말 멋있었죠.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장막판에 상한가까지 조금 힘겹게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상한가까지 잠궈내는 좀 모습이었고요. 솔리드도 한 22%가량 뭐 상승이 나왔었고, 그래서 5G 관련주들은 보시면은 차트들이 다 좋습니다.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5G 관련주들이었던 뭐 KMW나 뭐 오이솔루션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보면은 에이스테크나 뭐 솔리드 같은 종목들에 비하면 변동폭이 조금 이제 작아지지만,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주 천천히 그냥 좀 우리가 뭐 사놓고 별로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이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좀 언젠가는 올라져 있는 뭐 그런 조금 믿음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스윙 매매를 하기에는 참 적합한 어떤 섹터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저번 주 내내 상당히 핫했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는 뭐 많이 오른 종목들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이 뭐가 있나 빠르게 좀 캐치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저도 좀 찾아봤고,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는 웬만하면 좀 고가권에 있는 주식들보다는 조금 안전한 자리에 있는 주식들 위주로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천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, 저도 좀 찾다가 원래도 제가 좀 알고 있었던 종목이고 기업이고, 기업의 내용이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켜는 보고 있었는데, 뭔가 이제 너무 그 움직임 자체가 단기 수익 매매하는 저희한테는 그 변동성
자체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죠. 그래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한번 요 고점을 뚫어주게 되면 17,500원을 요렇게 이제 고점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. 모르겠습니다. 한 번 더 맞고 좀 눌렸다가 재돌파를 시도할지 이번에 바로 좀 분위기가 2차 전지 쪽으로 탔기 때문에 돌파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. 지금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뭐 그러니까 KG 케미칼이나 뭐 SK 이노베이션도 사실상 워낙 그 덩어리가 큰 종목이고 무거운 종목인데 지금 3일 동안 거의 한 뭐 40% 넘게 올랐잖아요. 근데 여기서 접근하기는 사실 그러니까 혹시 얘가 더 간다 손 치더라도 접근하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. 심리적으로.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그래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좀 그나마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 좀 찾아보면 명성 TNS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한번 뽑아와 봤고요. 뭐 저희 리딩만도 적당히 뭐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좀 매매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. 그리고 최근에 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보면은 뭐 이제 2차 전지, 뭐 금요일날 올랐었던 5G 관련주들,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금요일날 카페24가 언택트 플러스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의 이때보다 거래량도 더 터졌고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네요. 바닥권에서.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. 그다음에 뭐 SK 케미칼은 뭐 말씀드렸었죠.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치료제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관련 호재도 있고 무엇보다 또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해 가지고 또 호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. 일단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저는 뭐 목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, 그러니까 호재 자체가 간접적인 호재가 아니라 직접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.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예요. 이쪽도 너무 때가 많이 탔습니다. 그래서 뭐 SK 케미칼이랑 혈장 치료제 관련주 정도, 뭐 시노펙스, 뭐 일신바이오, 녹십자, 특히나 녹십자를 저는 조금 유익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진단키트는 뭐 당연히 시즌이 그냥 꺾일 때까지 계속해서 얘네들은 아마 먹을 거간을 줄 겁니다. 그렇다면 시즌이 언제 꺾이냐? 코스닥 꺾일 때까지는 얘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유니온, 얘네들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주들의 특징이 얘네도 이때 이제 급등이 나오기 전에도 미중 갈등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얘네들이 안 오르고 눌렀어요.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뭔가 좀 언론에 나오는 그 뉴스의 개수나 분위기가 많다라고 느껴지면서 이때 급등이 나왔었고요. 얘네 지금 한번 시세 뽑고 나서 여기서 기간 조정으로 빼고 있는데 지금 미중 갈등 뉴스의 상황을 보면 점점 심화가 되고 있지 뭔가 좀 화해의 분위기로 절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. 근데 지금 차트는 뭔가 좀 또 만들어가고 있죠. 여기 저항대를 놓고 한 번 더 만약에 또 이때 이제 뭐 영사관 폐쇄한 것과 같은 그에 준하는 또 뭔가 이슈가 하나 또 탁 터지게 되면 시세 한번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얘네는 뭐 누가 봐도 지금 약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
좀 판단이 되고요. 반대로 반일 관련주들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. 이때 뭐 상한가 나올 때도 그렇고요. 8월 한 4일 정도가 얘네는 뭐 그 최고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4일 전으로 좀 매매를 기대감으로 오를 때 매매를 좀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렇게 좀 흐름이 이어지네요. 뭐 요 정도에서 저점 잡고 다시 한번 뭔가 뉴스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임 만들어질 수 있을런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빅히트 엔터가 뭐 상장 심사가 통과됐다라는 뭐 이제 뉴스가 좀 나왔었고요. 근데 좀 장 거의 좀 막판 쯤에 시세가 반영이 되면서 DPC는 시간에서 한 4% 정도 올랐고, 지금 뭔가 시장은 DPC가 엄청 주목하고 인기가 많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진짜 앞으로 좀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? 대시세까지도 좀 가능해 보일 만한 종목이 넷마블이거든요.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게임주들 좋죠. 게임주들 좋고, 거기다가 얘 같은 경우는 재료가 두 개나 됩니다. 빅히트 지분도 갖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곧 있으면 또 IPO 관련해서 재료가 되어질 수 있는 카카오 게임즈 지분까지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정말 앞으로 재료 어떤 뉴스의 개념 뭐 모멘텀으로 보면 어찌 보면 DPC보다 훨씬 더 괜찮을 수 있는 종목이다. 좀 그렇게 보여져서 저도 지금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가 이때 당시에도 조금 조정이 나오면 저도 접근해야지 하고 있는데 조정을 주지를 않고 계속해서 좀 가는 바람에 조금 놓쳐가지고, 최근에 제가 뽑아놓은 관심 종목 중에서는 진짜 가장 좀 뭐 아쉬웠던 매수 타이밍을 못 잡아서 아쉬웠던 그런 좀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